(2025년 10월 11일) 이정훈입니다.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여러 가지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그 무기를 대한민국의 무기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북의 김정은이는 1960년대, 70년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박정희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때 박정희를 독재자라고 욕했던 지금 민주당 계열은 김정은을 전혀 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상당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대한민국 자체가 북한의 위협이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적이 북한이 아니다라 그랬는데 김정은은 대한민국이 주적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금 안보 문제를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여객기가 뜨고 내리는 평양에 있는 공항은 순안 비행장이에요. 순안 국제 비행장. 저는 거기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서울 부근에 우리는 두 개의 민간 비행장이 있죠. 김포공항하고 좀 멀긴 하지만 인천공항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평양에는 그거 말고 또 미림 비행장이 있습니다. 이거는 군 비행장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서울 인근에 서울공항이라고 하고 공군에서는 성남기지라고 하는 성남 쪽에 하나 비행장이 더 있습니다. 조만간 그 아덱스 2025 이제 공군이 하는 에어쇼라고 무기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아덱스는 주로 이제 서울공항에서 열려왔었죠. 북한이 열병식을 할 때는 어디에 병력을 모아놓는가 하면 미림 비행장에 모아놓고 거기서 연습을 하다가 그들이 평양 시내 김일성 광장으로 와서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미국 또는 일본 이런 나라들이 위성으로 미림 비행장을 찍으면서 아 얘네들이 진짜로 열병식 준비하는구나 다 보고 있죠. 북한은 10월 10일 밤 10시에 비가 오는 가운데 열병식을 했습니다. 한밤중에 한 거죠. 구질구질한 날씨에. 근데 그거를 생중계를 하지 않고 TV로 촬영했다가 11일 날 오후 4시부터 한 2시간 동안 신나게 방송을 했습니다. 왜 녹화를 해서 방송했을까요? 비가 오는 날이니까 방송이 잘 안 찍힐 수도 있고 그렇게 막 돌리다 보게 되면은 생방송 하다 보면은 찍지 말아야 할 사람 그 전에 보게 되면 뭐 김여정이가 어디 숨어 있는 모습 이런 거 막 찍히고 하니까 그걸 없앨 겸 또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사고 같은 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보입니다. 이날 북한이 보여준 무기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거는 화성포 20평인데 요건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요. 북한이 이제 재래식 무기 중에 보인 거 주력 땅크 천마 20평이 나왔습니다. 주력 땅크. 이거는 우리가 이제 현재 K2 전차가 있죠. 거기에 대항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기 체계가 세계로 수출되니까 굉장히 좋은 줄 아는데 북한하고 우리하고 무기 체계에서 거의 차이가 없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 K2 흑표 전차에 대항하는 게 인민군은 천마 20평 내놨다. 그 다음에 우리가 K9 자주포가 있는데 북한은 155mm 자행 평곡사포. 평곡사포는 뭔가 하면 우리 155mm는 이렇게 쏴서 포물선 그리고 포탄이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쏘게 되면 먼 거리까지 쏠 수 있습니다만 아주 두꺼운 거는 깨지 못해요. 탱크를 잡으려면 수평으로 쫙 날아가야 돼요. 곡사가 아니라 평사를 해야 됩니다. 인민군은 평사도 되고 곡사도 되는 155mm 자행은 우리말로 하면 자주포죠. 자행 평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적의 주요 목표들을 정밀 타격하는 새세대 핵심 공격 무기들과 세상에 유일무이한 주체조선인 첨단병기인 600mm 방사포를 공개했습니다. 600mm 방사포. 600mm라고 하는 건 이 미사일의 직경이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미국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다연장 로켓 MLRS 있죠. 거기에서 277mm 로켓탄을 발사하는데 그거 말고 610mm
ATACMS 전술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ATACMS가 우리 옛날 현무 2 정도의 위력을 가진 좋은 무기죠.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제 미국의 MLRS를 본따갖고 우리는 최근에 천무라고 하는 다연장 로켓을 만들었죠. 거기서도 이제 270몇 밀인가 그런 로켓을 쏘는데 그와 별도로 600mm 미사일을 쏩니다. 그 미사일을 이름이 천둥 번개할 때 우레 있죠. 우레입니다. 우레. 지금 우리가 천무를 수출을 하고 또 우레를 수출을 조금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K9 수출하고 K2 수출했는데 인민군도 천마 20탱크를 만들었고 155mm 자행평 곡사포 만들었고 우리가 천무에서 KTSSM인 우레 600mm 미사일을 쏘는데 얘네들 또 600mm 방사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랑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따라오지 못하는 거는 잠수함인 것 같은데 우리 잠수함이 이제 도산 안창호급까지 가서 재래식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고 이북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지간히 따라와 있고 우리가 지금 공격형 군함으로 구축함 한 10,000톤짜리 만들고 있는데 이북도 최연함 5,000톤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어요. 화성 10평, 화성 10만가 하는 거. 이 극초음속 미사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미사일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탄도미사일. 그냥 하늘로 빵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서 포물선에서 떨어지는 거죠. 이게 아주 멀리 가는 방법이에요. 가장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수직으로 올라갈 때 지구 중력을 가장 빨리 벗어나죠. 그 다음에 공기가 거의 없는 우주나 아예 없는 우주나 거의 없는 아주 고공에서 옆으로 좀 날아가다가 떨어지면 아주 멀리 갑니다. 이게 탄도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순항미사일. 순항미사일은 그냥 여객기 생각하시면 돼요. 여객기는 지상에서 이렇게 위로 타서 떠가지고 수평으로 쭉 날아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날아가서 정확하게 공항에 내리는 거. 탄도미사일은 마하 한 10 정도로 날아간다면 순항미사일은 보통 마하 1 정도, 여객기가 한 0.8, 0.9 마하로 날아가니까 그 정도로 가는 겁니다. 대신에 이건 공항에 정확히 내리니까 그런 정확성이 있는 게 순항미사일입니다. 근데 순항미사일은 아주 좋은데 이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적 전투기가 떠 있다가 발견해서 레이더를 발견해서 쏘면은 격추를 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순항미사일의 또 하나 형태가 적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군기가 떠서 적기한테 미사일을 팍 쏘는 게 순항미사일이에요. 그 공대공 미사일이라 그런 게. 그럼 적기는 확 돌려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따라가는데 적기가 초음속기고 이게 우리 공대공 미사일이 속도가 느리면 못 맞춥니다. 엔진 따라가다가 연료 떨어지면 툭 떨어져요. 그래서 공대공 미사일은 좀 빠릅니다. 근데 속도를 자꾸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또 한계가 있어요. 기존 엔진 갖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램젯이라고 하는 새로운 엔진이 옛날에 개발됐는데 그걸 달면은 보통 우리가 그 전투기를 초음속 전투기 그러면 마하 2가 넘으면 초음속 그럽니다. 마하 1 이하면 아음속, 마하 1이 넘으면은 음속, 그 다음에 이제 마하 2가 넘으면 초음속 그러는데 램젯 엔진을 달면은 마하 3으로 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하면 이 전투기가요 탁 떠서 날아가는데 지표면에 딱 붙어갖고 날아갑니다. 제일 좋은 거는 바다는 평면이지 않습니까? 거기 수면에서부터 한 50m 떠갖고 쫙 날아가면은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저쪽 레이더가 못 잡아요.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합니다. 근데 전투기는 마하 2 정도로 날아가니까 적이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 순항미사일은 마하 1 정도 날아가니까 중간중간 눈으로도 보고 낮게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극초음속 램젯을 달면 마하 3으로 날아가니까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레이더를 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딱 지표면에 붙어 날아가거나 바다에 탁 붙어 날아가거나 그러면 잘 속도 빠르니까 미처 못 본다. 더 빠른 거는 스크램젯을 붙이면 마하 한 5 정도 날아갑니다. 근데 이제 조정이 잘 안 되지. 그래서 극초음속이나 뭐 초음속 이 미사일이 그동안 안 나왔던 건 이
비행이 잘 안 돼서 그런데 요즘 그게 많이 기술 발전하면서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화성 10마라고 하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공개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우리는 현재 하이코어 HYCORE라는 이름으로 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건 한번 우리 공개했는데 아직 이게 완성이 안 됐고 2029년쯤에 내놓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은 뭐 우선 내놔놓고 나중에 성능 개발하는데 우리는 거의 완벽한 걸 내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면이 있지만 북한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이 앞서간다는 면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결정적으로 이제 크게 우리를 앞서고 있는 게 이번에 공개한 화성포 20형 ICBM입니다. 얘네들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 시절에 소련에 포함되어 있을 때 거기에 자기네 공장에서 ICBM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기술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다가 그 기술을 자기네가 많이 팔아먹었어요. 우리도 도입했지만 북한도 도입해서 RD200 엔진인가? 그게 ICBM 엔진인데 북한이 그걸 갖고 자기네가 새로운 엔진, 고체 엔진을 만들어서 이번에 화성포 20형에 붙였습니다. 다탄두인 걸로 보이는데 얼마 전에 이 신형 고체 엔진 지상 분사 시험 했는데 이번 열병식 때 화성포 20형 완성형을 보였습니다. 한 번도 시험 발사한 적은 없어요. 이거 개발하는 단계에서 화성포 19형을 쏴봤는데 새로운 엔진을 붙인 거를 쏜 적은 없는데 이걸 공개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예 핵무기가 없죠. 그리고 다만 우리는 뭐 미국 모스크바 때릴 것까지는 우리가 목표를 안 세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 현무4, 현무5 그래서 초대형 몇 톤짜리 탄두를 단 재래식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거는 핵무기급이지 핵무기는 아닙니다. 핵무기급이라 그래야 원자폭탄급인데 얘네는 수포급이죠. 잽이 안 되는 걸 갖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그거 외에도 뭐 러시아에 참전하고 온 부대원도 공개하고 뭐 쭉 했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군사력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북한이 이거를 이 무기들이 정확도가 얼마냐 그건 별도의 건이지만은 어쨌든 맞으면 우리도 죽습니다. 이번에 김정은이는 이번 연설에서 우리를 콕 집어 얘기하지 않았지만 주적을 박살내겠다라는 표현을 몇 번 썼습니다. 이 표현은 이 열병식을 녹화 중계하는 조선중앙TV가 화성 20형을 설명할 때 우리의 주적을 겨냥하여 당 중앙의 발사 명령만을 기다린다라고 하면서 주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이 주적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arch enemy. 왜 우리 요렇게 다리 놓을 때 아치형 다리 있죠. 그게 아치에다가 적이란 단어, 에니미를 붙인 겁니다. 이 발음이 아크 에네미인지 아치 에네미인지도 헷갈리는데 사전적인 뜻은 큰 적, 조그만 적이 아니라 대적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래서 원래 애니미에는요 그냥 애니미 하나밖에 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이라 그러면 되는데 적을 강조할 때 주적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근데 아치 에너미를 대적, 큰 적이라고 번역했었는데 이게 옛날에 동아일보 기자였던 분이 그냥 주적이라고 한번 해봤죠. 근데 그다음도 주적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큰 적이라는 뜻이죠. 원래 주적이란 말은 없는 거예요. 큰 적, 대적, 큰 적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 주적이 있다 보면은 주종관계라 그래서 그다음은 종적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2022년부터는 주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는데 이북이 오히려 지금 주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런 현실인데 지금 정동영 씨가 지금 굉장히 문제예요. 정동영 장관이. 이 양반은 우리 그 탈북자 출신인 박충건 의원이 북한이 주적으로 보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북에게는 대한민국 자체가 최대의 위협이다 라고 하면서 주적이라는 표현을 안 하려고 길을 썼죠. 적이라는 단어도 물론 안 쓰려고 했고 그러면서 남쪽의 국방비가 66조 북한의 GDP가 40조인데 우리 국방비가 북한 GDP보다 훨씬 많은데 그래서 남한의 존재 자체가 그들에게는 위협이다라고 그랬습니다. 뭐 위협이겠죠. 위협이죠. 그러면 북한은 우리한테 위협이 아니냐? 우리도 북한이 위협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적인데 이 정동영 장관이 북한에 대해서 그렇게 참 북한을 옹호하는 사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참 정동영이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인데 북한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궁금한 게 지금 이북에서는
러시아에 파병을 해서 돈도 잘 벌고 기술도 많이 들어와서 걔네 무기를 막 업그레이드 했잖아요. 지금 김정은이가 가는 거는요, 월남 파병해서 돈 벌고 방위산업 자주국방했던 박정희 길을 김정은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 시절에 박정희 독재한다고 떠들었던 게 김대중, 김영삼 등 지금 민주당의 뿌리들이 그때는 박정희를 독재자라 그랬는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독재라는 말을 안 쓰고, 뭐 기껏해야 북한은 위협이다, 남한한테도 위협이고 북한은 이런 정도로 씁니다. 이게 뭐가, 이 민주당은요 일관성이 없어요, 좌파들은. 그리고 이번에 대진연이라는 조직 사람들이 트럼프 방한법 반대 시위를 했는데, 대한민국에는 항상 무조건 반미를 하고 보수 세력을 공격하는 좌파 세력이 있습니다. 이런 세력과 정동영 씨가 같이 가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이 될 수가 있어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보는데, 대한민국 통일부 장관은 남한이 오히려 북한의 위협이다, 이런 얘기를 서슴없이 떠들고 다닙니다. 참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에 북한의 열병식 관련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보도하는 거 보게 되면, 북한의 뭐 무기가 어떻다 하면서 뭐 강력하다 하면서 북한은 홍보해주고 있어요. 북한이 이러하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북한이 강하니 우리가 굴복하자,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동영 씨 같은 사람이 통일부 장관을 하고 있으니 이 민주당 정부는 도대체 뭐 하는 정권인지. 반대로 우리는 지난번 국군의 나라를 아주 철화하고 옹색하게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이 계엄령에 일부 참여했다고 국군을 아주 도외시하고 있고, 자기가 지휘할 부대가 아니라 상극으로 보는 것 같아요. 김정은은 그 부대를, 자기 부대를 보면서 아주 좋아하는데,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은 잘못돼도 뭐가 단단히 잘못됐습니다. 감사합니다.